엄마 다녀왔어요. 평범한 방과 후 식당에 들어선 14살 진우의 밝은 인사. 하지만 그 순간 카메라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전국에 방송된 그 장면을 본 한 노인이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민수다. 우리 민수야. 9년 전 폭풍 속에서 잃어버린 손자를 찾았다고 확신한 한진그룹 회장. 하지만 진우에게는 이미 9년간 함께한 엄마 연희가 있었습니다. 저는 연희 엄마 없으면 안 돼요. 한 아이를 둘러싼 두 가족의 사랑이 충돌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청산도의 아침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김연희는 창문을 열고 잔잔해진 바다를 바라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채만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포마를 일으켰는데 이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모습이었다. 32살의 그녀에게 폭풍 후의 정적은 언제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3년 전 남편 기철을 삼켜버린 것도 이런 폭풍이었다. 연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의 영정이 놓인 재단으로 향했다. 매일 아침 갈아주는 물컵을 들고 정성스럽게 닦아내면서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시작했다. 여보, 갑작스러운 폭풍이 또 지나갔어요. 다행히 집은 무사해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창 어선을 타며 바다와 씨름하던 시절의 건강한 모습 그대로였다. 연희에게는 이런 혼자만의 대화가 일상이 된 지 오래였다. 이 작은 섬에는 10가구도 안 되는 주민들만 살고 있었고 대부분 70 넘은 어르신들이었다. 연희 또래는 아무도 없었다. 오늘은 해변 청소를 해야겠어요. 폭풍이 또 무엇을 가져다 놓았을지 모르니까요. 연희는 고무장화를 신고 낡은 고무장갑을 끼웠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항상 해변에 온갖 부유물들이 밀려왔다. 플라스틱 병, 스티로폼 상자, 때로는 다른 지역에서 떠밀려온 나무 토막들까지. 청소를 하지 않으면 썩은 냄새가 온 섬에 진동했고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셨다. 집을 나선 연희는 해변까지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을 걸었다. 양쪽으로는 폭풍을 견뎌낸 억센 해송들이 늘어서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바다의 속삭임 같았다. 연희는 이 길을 걸을 때마다 남편과 함께 산책했던 추억을 떠올리곤 했다. 기철이는 항상 연희의 손을 꼭 잡고 느긋하게 걸으며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었다. 해변에 도착한 연희는 예상했던 것보다 심한 상황에 눈을 크게 떴다. 모래사장 전체가 온갖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그런데 쓰레기들 사이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 처음에는 큰 인형이나 마네킹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연희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사람이었다.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였다.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모래 위에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연희는 급하게 뛰어가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있었던 걸까? 아이는 놀랍도록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하얀 셔츠에는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고 검은색 바지는 고급스러운 원단으로 보였다. 발에 신은 운동화 역시 비싼 브랜드 같았다. 하지만 모든 옷들이 바닷물에 젖어 모래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아이의 얼굴과 손에도 모래가 묻어 있었다. 아이야, 괜찮아? 아이야. 연희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우려 했다. 차가운 몸이었지만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살아 있었다.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를 업었다.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의식을 잃은 아이를 업고 집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괜찮아. 이모가 집에 데려다 줄게. 곧 따뜻해질 거야. 연희는 숨이 차면서도 계속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아이가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을 느꼈다.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온몸을 지배했다. 집에 도착한 연희는 서둘러 아이를 방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겼다. 아이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니 다행히 큰 외상은 보이지 않았다. 몇 군데 작은 찰과상이 있었지만 심각하지 않았다. 체온도 정상 범위였다. 연희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아이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예쁜 아이였다. 길고 진한 속눈썹이 볼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오똑한 콧날과 작고 앙증맞은 입술이 마치 인형 같았다. 잠든 천사의 모습이었지만 미간에는 걱정스러운 주름이 져 있었고 왜인지 깊은 슬픔이 배어 있는 것 같았다. 연희는 자신의 옷장을 뒤져 가장 작은 티셔츠와 바지를 찾았다. 아이에게는 여전히 큰 사이즈였지만 남편 옷보다는 나았다. 소매와 바지단을 접어 올리고 허리끈을 꽉 조여서 겨우 입혔다. 몇 시간이 흐른 후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다. 크고 맑은 갈색 눈동자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이는 낯선 방과 낯선 사람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연희는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청산도야. 바다 옆에 있는 작은 섬이야. 저는 누구예요? 아이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물었다. 5살 아이가 자신의 정체를 묻는 모습은 너무나 안쓰러웠다. 기억이 안 나? 네.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연희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어린아이가 모든 기억을 잃었다니.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서울까.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이모가 여기 있어. 이모가 누구예요? 이모는 연희야. 너를 도와줄 거야. 아이는 연희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그러더니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다. 배고파요. 그래, 밥 먹자. 많이 배고프지? 연희는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남편 기철이 바다에서 돌아오면 항상 끓여주던 그 미역국이었다. 이제는 혼자서만 끓여 먹던 그 미역국을 누군가와 함께 먹게 될 줄이야. 미역을 씻으며 연희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었다. 국이 끓는 동안 연희는 아이 곁에 앉았다. 아이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무서워하지 마. 이모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여기는 누구 집이에요? 이모 집이야. 지금은 네가 여기 있는 거야. 언제까지요? 너를 찾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연희를 믿기로 한 것 같았다. 미역국이 다 끓자 연희는 아이를 부엌으로 데려가 밥상에 앉혔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고 한 스푼씩 떠먹기 시작했다.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이모는 안 드세요? 이모는 나중에 먹을게. 너 먼저 많이 먹어. 아이는 신이 나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한참 굶었던 것 같았다. 연희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미소를 짓는 것도 잊고 살았는데. 다 먹었어요. 잘했어. 이제 좀 어때? 좋아요. 배가 안 고파요.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연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이 아이가 원래 자신의 아이였던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할 수가. 고마워요, 이모. 뭐가 고마워? 밥 주셔서요. 그리고 도와주셔서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연희는 이 아이의 예의 바른 모습에 감동받았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아이였다. 그날 밤 연희는 아이와 같은 방에서 잠자리를 펼쳤다. 아이가 혼자 있으면 무서워할까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이는 연희가 곁에 있자 금세 편안해하며 잠들 준비를 했다. 이모, 저한테 이름 지어주세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던 아이가 갑자기 말했다. 이름? 네, 제 이름을 모르니까 새로 지어주세요. 연희는 잠시 생각했다. 어떤 이름이 이 아이에게 어울릴까? 진우는 어때? 진짜 소중하다는 뜻이야. 진우, 진우, 좋아요. 저는 이제 진우예요. 아이는 자신의 새 이름을 여러 번 중얼거리며 좋아했다. 진우야, 이제 잠자자. 내일 김할아버지가 육지에 나가시니까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드려야겠어. 경찰서요? 응, 너를 찾는 가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신고를 해둬야 해.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연희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럼 저 다른 데로 가야 해요? 글쎄, 가족이 나타나면 그래야겠지. 저는 이모랑 있고 싶어요. 연희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아이도 자신과 같은 마음인 것 같았다. 우선 가족부터 찾아보자. 그래야 진우도 안심할 거야. 다음 날 아침 김할아버지가 생필품을 사러 육지로 나가신다고 하셔서 연희는 급히 달려가 부탁드렸다. 할아버지, 죄송한데 파출소에 아이 실종 신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다 말해놓겠어. 김할아버지는 흔쾌히 승낙해 주셨다. 연희는 진우의 특징과 발견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다. 오후에 김할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연희야, 파출소에 다 신고해놨다. 걱정하지 마라. 정말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실종신고 접수해놨으니까 며칠 내로 연락 올 거라고 하더라. 그때까지 네가 잘 돌봐주면 된단다. 연희는 안심했다. 곧 진우의 가족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진우는 연희와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밝아졌고 연희 역시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나 행복했다. 이모, 저 오늘도 여기서 자요? 응, 그래야지. 내일도요? 아마도.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연희의 품에 파고들었다. 연희는 이 따뜻한 감촉을 놓고 싶지 않았다.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건가? 연희는 의아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다. 이제 진우는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3주가 지난 후에야 연희는 김할아버지를 통해 파출소에 다시 문의해봤다. 그제서야 알게 된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신고 접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대 근무 중 의사소통 오류와 긴급 출동으로 인해 실종 신고가 완전히 누락되었다는 황당한 이야기였다. 그럼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통해 들은 설명에 연희는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진우는 완전히 연희를 엄마처럼 여기고 있었고 연희 역시 진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뒤늦게 제대로 된 신고를 접수했지만 여전히 찾는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결국 연희는 정식으로 진우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사회복지사가 섬까지 와서 상황을 확인했고
진우가 연희를 완전히 엄마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입양을 승인해 주었다. 이모. 아니, 엄마. 진우가 처음으로 연희를 엄마라고 부른 날, 연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폭풍이 가져다 준 이 소중한 선물을 평생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들렸다. 마치 바다가 이 아이를 자신에게 운명처럼 보내준 것 같았다. 폭풍은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이번에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입양 절차가 마무리된 지 3년이 흘렀다. 진우는 이제 8살이 되었고 연희는 35살이 되었다. 청산도의 작은 집에서 모자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진우의 교육 문제였다. 엄마, 저도 학교 가고 싶어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섬에는 학교가 없었고 진우는 연희가 직접 가르치는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만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8살이 된 진우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했다. 그래, 진우야. 엄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연희는 진우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다. 진우를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육지로 나가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이 섬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다. 정말요? 그럼 다른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진우의 눈이 반짝였다. 섬에는 진우 또래 아이들이 없었다. 가끔 육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이들을 보면 진우는 항상 부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럼 학교에 가면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와, 빨리 가고 싶어요. 진우는 신이 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다. 연희는 그런 진우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육지로 나간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안전한 일상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이 집을 떠나는 것이었다. 엄마, 언제 갈 거예요? 준비할 것들이 많아. 집도 구해야 하고, 엄마도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저도 도와줄게요. 진우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연희는 그런 진우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진우가 잠든 후 연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진우 때문에 육지로 나가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우가 학교에 가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당신도 이해해 주시죠? 연희는 영정 속 남편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해 줄 것처럼. 걱정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진우의 과거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연희의 가장 큰 걱정은 그것이었다. 지금까지는 폐쇄된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진우의 출생에 대해 묻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육지로 나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 하지만 진우 교육이 우선이에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연희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부터 연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먼저 김할아버지를 통해 육지의 상황을 알아봤다. 연희야, 목포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거기는 집값도 그리 비싸지 않고 일자리도 있을 거야. 목포요? 너무 큰 도시 아닌가요? 아니야, 큰 도시 같아도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해. 그리고 진우가 교육받기에는 좋을 거야. 김할아버지는 자신의 조카가 목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며 연결해 주겠다고 했다.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뭘? 진우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 좀 편해져야지. 일주일 후
김할아버지의 조카 김영수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연희 씨, 저희 식당에서 일하실 생각 있으세요? 요리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요? 어떤 일인가요? 저희가 할머니네 밥상이라는 가정식 식당을 운영하는데 요리사가 한 분 더 필요해요. 진우도 근처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고요. 연희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가면 될까요? 다음 달쯤 어떠세요? 그때까지 숙소도 준비해 드릴게요. 연희는 전화를 끊고 진우에게 달려갔다. 진우야, 우리 다음 달에 육지로 나가. 정말요? 와. 진우는 연희의 목을 끌어안으며 기뻐했다. 학교도 갈 수 있어? 당연하지. 그리고 엄마도 새 직장에서 일하게 됐어. 엄마 최고예요. 하지만 막상 이사 준비를 하면서 연희의 마음은 착잡해졌다. 3년간 진우와 함께 만든 추억들이 집 곳곳에 배어 있었다. 진우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거실 함께 그림을 그리며 놀았던 방, 매일 밤 함께 잠들었던 침실. 엄마, 왜 울어요? 짐을 정리하던 연희의 볼에 눈물이 흘렀다. 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연희를 올려다봤다. 아니야, 진우야. 그냥 이 집이 아쉬워서. 저도 아쉬워요. 하지만 엄마랑 같이 가니까 괜찮아요. 진우는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연희는 이 아이의 순수함에 감동받았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8살짜리 아이가 알고 있다니. 그래, 우리 함께니까 어디든 괜찮아. 마지막 밤, 연희는 진우와 함께 해변을 걸었다. 진우를 처음 발견했던 그 해변이었다. 엄마, 저 여기서 태어난 거 맞죠? 응? 왜 갑자기? 친구들한테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요. 연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진우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줘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진우야, 넌 이 섬에서 엄마랑 만났어. 그게 중요한 거야. 만났다고요? 응. 운명처럼 만났지. 운명이 뭐예요? 하늘이 정해놓은 인연이야. 진우와 엄마는 하늘이 정해놓은 가족이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하는 것 같았다. 그럼 저는 엄마랑 만나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 셈이지. 다행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무서워요. 진우는 연희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연희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아이에게 자신은 운명이었고 자신에게도 이 아이는 운명이었다. 엄마도 진우를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무서워. 정말이요? 정말이야. 진우는 엄마의 전부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연희와 진우는 김할아버지와 몇몇 어르신들의 배웅을 받으며 섬을 떠났다. 연희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진우야, 공부 열심히 해라. 어르신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배에 오른 연희와 진우. 진우는 처음 타는 배에 신이 났지만 연희는 뒤돌아보는 섬의 모습에 눈물이 났다. 엄마, 저기 우리 집이 보여요. 진우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연희도 함께 손을 흔들었다. 3년간 살았던 집,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집에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안녕 여보. 우리 진우 잘 키워볼게요. 연희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인사했다. 배가 항구를 떠나면서 섬은 점점 작아져 갔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은 오히려 커져갔다. 새로운 세상에서 진우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엄마 학교 가면 뭐부터 배워요? 글씨 쓰기, 세마기,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법도 배워야지. 어려울까요? 처음엔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진우는 똑똑하니까 금방 적응할 거야. 엄마도 새 직장에서 열심히 할 거죠? 물론이지. 우리 진우 뒷바라지 하려면 엄마도 열심히 해야지.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연희의 품에 안겼다. 연희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내겠다고. 바다 위를 달리는 배 안에서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목포 항구가 점점 가까워졌다. 새로운 삶의 터전이 바로 저기에 있었다. 목포에서의 새 생활이 시작된 지 6년이 흘렀다. 진우는 이제 14살의 중학교 1학년이 되었고 연희는 41살이 되었다. 처음 육지에 나왔을 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모자는 완전히 목포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연희가 일하는 할머니네 밥상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다. 연희의 정성스러운 요리 솜씨와 따뜻한 인품 때문에 단골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식당에 들르는 모습을 보고 손님들이 흐뭇해하곤 했다. 사장님, 아들 정말 예의 바르네요. 어머, 저는 요리사고 사장님은 따로 계세요. 그리고 고마워요. 진우가 좀 착해요. 연희는 늘 겸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우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엄마 다녀왔어요. 오늘도 진우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식당으로 뛰어왔다. 학원을 다니지 않는 진우에게는 엄마가 있는 식당이 가장 편안한 곳이었다. 어서 와, 진우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진우는 시험지를 펼쳐 보이며 자랑했다. 연희는 앞치마에 묻은 손을 닦고 시험지를 받아봤다. 우와, 정말 100점이네. 우리 진우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매일 밤 숙제 봐줘서 그런 거예요. 진우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연희는 아무리 바빠도 진우의 공부를 도와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밤늦게 식당 일을 마치고 와서도 진우와 함께 숙제를 하고 내일 배울 내용을 미리 봐주었다. 진우야, 배고프지?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네, 엄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진우는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꺼냈다. 이제는 식당의 일부가 된 풍경이었다. 단골 손님들도 숙제하는 진우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진우야, 너 요즘 키가 또 컸구나? 단골 손님인 김 아주머니가 말했다. 네, 지난달보다 2cm 컸어요. 어머, 정말? 이제 중학생이니까 많이 클 때구나. 진우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연희는 그런 진우를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처음 발견했을 때 5살이었던 작은 아이가 이제 자신의 어깨에 닿을 만큼 자랐다. 진우야, 잠깐 여기 와봐. 연희는 진우를 부엌으로 불렀다. 왜요, 엄마? 이거 맛봐. 연희는 새로 만든 반찬을 숟가락에 떠서 진우에게 주었다. 짜다. 역시 엄마도 그런 것 같았어. 우리 진우가 최고의 맛 감별사야. 진우는 어릴 때부터 연희의 요리 파트너였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나 간을 맞출 때 항상 진우의 의견을 물어봤다. 진우의 입맛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서 진우가 맛있다고 하면 손님들도 좋아했다. 엄마, 저 커서 요리사 되면 안 될까요? 요리사? 갑자기 왜? 엄마 요리가 정말 맛있으니까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연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아이가 자신 때문에 장래 희망을 정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웠다. 진우야, 요리사도 좋지만 다른 것도 많이 생각해봐. 공부도 잘하는데
의사나 선생님도 좋고. 의사요? 선생님이요? 응, 진우는 뭐든 잘할 수 있어.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요리 이야기를 했다. 엄마, 내일 학교에서 장래희망 발표하는 거 있어요. 요리사라고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왜 요리사가 되고 싶은지도 잘 생각해서 말해야 해.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뻐요. 그리고 엄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요리하고 싶어요. 연희는 진우의 말에 감동받았다. 이 아이는 단순히 요리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그래, 좋은 이유네. 그럼 내일 당당하게 발표해. 다음 날 진우는 학교에서 장래희망 발표를 했다. 집에 돌아온 진우의 표정이 밝았다. 엄마, 선생님이 제 발표가 가장 좋았다고 하셨어요. 정말? 뭐라고 발표했는데? 요리사가 되어서 엄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연희는 진우를 꼭 안아주었다. 이 아이에게 자신이 이런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우리 진우 정말 자랑스러워.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진우는 중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다. 성적도 우수했지만 무엇보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였다.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진우 어머님, 정말 아이를 잘 키우셨네요. 학부모 상담에서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과찬이세요, 선생님. 진우가 원래 착한 아이예요.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예의 바르고 마음씨 좋은 아이를 보기 힘들어요. 어머님의 교육 철학이 궁금할 정도예요. 연희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키웠을 뿐이에요. 사랑으로 키우셨다고 하시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진우가 참 복이 많은 아이네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연희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진우를 잘 키우고 있다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진우 자랑만 잔뜩 하셨지. 정말요? 부끄러워요. 진우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부끄러워할 것 없어.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그날 밤 연희는 진우가 잠든 후 혼자 생각에 잠겼다. 9년 전 해변에서 발견한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때로는 꿈만 같았다. 정말 잘 키우고 있는 걸까? 연희는 항상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다. 진우의 진짜 부모라면 어떻게 키웠을까? 혹시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하지만 진우의 밝은 모습을 보면 그런 걱정들이 사라졌다. 이 아이는 행복해 보였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엄마, 오늘 체육대회예요. 엄마도 와주세요. 체육대회? 아, 맞다. 엄마가 깜빡했네. 연희는 급히 식당에 전화를 걸어 오늘 오후에는 빠질 수 있는지 물어봤다. 사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진우야, 엄마가 갈 수 있어. 와, 정말요? 진우는 기뻐 날뛰었다. 연희는 이런 진우의 모습이 좋았다. 자신을 이렇게 좋아해주는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체육대회 당날 연희는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갔다. 진우는 달리기에서 2등을 했고 릴레이에서는 1등을 했다. 엄마, 봤어요? 진우는 상장을 들고 뛰어왔다. 응, 우리 진우 정말 멋있었어. 이 상장은 엄마 거예요. 진우는 상장을 연희에게 건넸다. 왜 엄마 거야?
엄마가 매일 맛있는 밥 해줘서 제가 튼튼하게 자란 거잖아요. 연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아이는 항상 자신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고마워, 진우야. 엄마가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랑 같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모자는 운동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꼭 안았다.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진우는 상장을 방벽에 정성스럽게 붙였다. 엄마, 저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 우리 진우는 뭘 해도 잘할 거야. 엄마도 계속 요리사 일하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진우 키우려면 엄마도 열심히 일해야지. 진우는 연희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진우 사랑해.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연희에게 진우는 삶의 전부였고 진우에게 연희는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곧 그들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다. 할머니네 밥상은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산한 시간이었다. 연희는 내일 사용할 재료들을 정리하면서 혼자 일하고 있었다. 사장님은 시장에 나가셨고 다른 직원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다. 실례합니다.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면서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연희가 고개를 들어보니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든 사람들이었다. 죄송한데 저희 지금 준비 중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KBS 전국 맛집 기행 제작진입니다. 앞서 걷던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방송국이요? 연희는 놀라서 물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웠다. 네, 저희가 이 근처 맛집을 취재하고 있는데 할머니네 밥상이 소문이 나서 찾아왔어요. PD로 보이는 남자가 설명했다. 그런데 사장님이 안 계신데. 아, 괜찮아요. 사장님께 미리 연락드렸더니 촬영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취재하고 싶은 건 바로 연희 씨의 요리 솜씨거든요. 연희는 어리둥절했다. 자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요? 네,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해요. 정성스럽고 맛있게 요리하는 연희 씨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머, 그런데 제가 준비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좋거든요. 평소처럼 요리하시는 모습만 찍으면 돼요. PD는 친근하게 말했다. 연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 뭘 요리하면 될까요? 이 집 대표 메뉴가 뭐예요? 김치찌개랑 된장찌개요. 좋네요. 김치찌개 하나 부탁드릴게요. 카메라맨이 장비를 설치하는 동안 연희는 재료를 준비했다. 평소에 수십 번도 넘게 끓인 김치찌개였지만 카메라 앞에서 하려니 긴장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하세요. 평소처럼요. PD가 격려했다. 연희는 깊게 숨을 쉬고 요리를 시작했다. 김치를 볶고 육수를 붓고 정성스럽게 간을 맞춰가면서 우와, 정말 손놀림이 예술이네요. 카메라맨이 감탄하며 말했다. 어머, 과찬이세요. 연희는 수줍게 웃으며 요리를 계속했다. 점차 긴장이 풀리면서 평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 연희 씨는 언제부터 요리를 하셨어요? 오래됐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니까. 아, 그럼 꽤 오래되셨네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고 할 것도 그냥 정성이요. 먹는 사람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요. 연희는 김치찌개에 마지막 간을 맞추며 대답했다. 정성이라.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PD가 메모를 하면서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식당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다녀왔어요. 진우였다. 학교가 끝나고 평소처럼 식당으로 온 것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난 카메라와 조명에 놀라서 멈춰섰다. 뭐지? 진우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어머, 아들분이네요. PD가 반가워하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진우는 90도로 정중하게 인사했다. 연희가 늘 가르쳐준 대로였다. 어머, 정말 예의 바르네요. 몇 살이에요? 14살이에요. 중학생이구나. 학교 끝나고 엄마 보러 왔어? 네, 매일 와요. 진우는 밝게 대답했다. 카메라맨은 이 장면이 너무 좋아서 계속 촬영했다. 진우야, 방송 찍으시는 중이야. 조용히 해야 해.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장면이 더 좋거든요. PD가 말했다. 정말 보기 좋은 모자네요. 아들이 엄마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엄마가 최고예요. 진우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 엄마가 뭐가 제일 좋아? 요리도 맛있고 따뜻하고 항상 저를 사랑해줘서요. 진우의 순수한 대답에 제작진들이 미소를 지었다. 우리 진우가 엄마 자랑쟁이네. 연희가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연하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인데요. 정말 훈훈하네요. 이런 장면이 시청자들이 제일 좋아해요. PD가 흐뭇하게 말했다. 진우야,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 맛볼래? 네. 엄마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진우는 신이 나서 숟가락을 들었다. 연희가 떠준 김치찌개를 맛보더니 엄지를 번쩍 들었다. 최고예요. 정말 맛있나 보네. 우리도 맛봐도 될까? 물론이죠. 연희는 제작진들에게도 김치찌개를 떠줬다. 우와, 정말 맛있네요. 이 정도면 방송 나가도 되겠어요. 정말요? 연희는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네, 요리도 맛있고 모자 관계도 훈훈하고 정말 좋은 소재예요. 촬영은 30분 정도 더 계속됐다. 진우는 숙제를 하면서도 가끔 카메라를 의식하며 웃었고 연희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일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좋은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촬영을 마친 PD가 인사했다. 저희가 감사하죠. 언제 방송되나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방송돼요. 꼭 보세요. 제작진이 떠난 후 연희와 진우는 서로를 바라봤다. 엄마, 우리 진짜 TV에 나와요? 그런가 보네. 신기하다. 와,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어요. 진우는 신이 났다. 연희도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게 되는 것이 괜찮을까? 진우야, 방송 나간다고 너무 들떠하지는 마. 왜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는 게 좋아. 연희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토요일 저녁이 되었다. 연희와 진우는 TV 앞에 앉아서 방송을 기다렸다. 나와요. 나와요. 진우가 소리쳤다. 화면에 할머니네 밥상이 나타났고 연희가 요리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어머, 내가 이렇게 나왔구나. 연희는 어색해하며 웃었다. 그리고 진우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왔다. 엄마 다녀왔어요. 화면 속 진우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자막이 나왔다. 요리사님의 효자 아들. 우와, 제가 TV에 나왔어요. 진우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방송은 5분 정도 방영되었다. 연희의 정성스러운 요리 모습과 진우의 밝은 미소, 그리고 따뜻한 모자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정말 잘 나왔네, 진우야. 네,
엄마도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방송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멀리 강남의 한 대저택에서 한 노인이 TV를 보다가 깜짝 놀라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여보, 빨리 와봐요. 한정우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한정우는 65세의 한진그룹 회장이었다. 중견 건설회사를 이끌며 성공한 사업가의 삶을 살아왔지만 9년 전부터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아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외동아들 가족을 잃은 그날의 기억 때문이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부인 박미경이 서둘러 거실로 달려왔다. 한정우는 TV 화면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이를 봐요. 어느 아이요? 박미경이 TV를 바라봤지만 이미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있었다. 아까 맛집 프로그램에 나온 아이요. 다시 틀어봐요. 한정우는 급하게 리모컨을 누르며 재방송을 찾았다. 다행히 밤 10시에 재방송이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요. 민수예요. 우리 민수 같아요. 박미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수는 9년 전 요트 사고로 잃은 손자의 이름이었다. 여보, 또 그러시면 안 돼요. 민수는 아니에요. 정말로 민수 같았어요. 한정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2시간 후 재방송이 시작되었다. 부부는 숨을 죽이고 TV를 응시했다. 엄마 다녀왔어요. 화면에 진우가 등장하는 순간 박미경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어머, 정말, 그렇죠? 민수 맞죠? 한정우가 흥분해서 물었다. 목소리가 정말 비슷해요. 박미경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얼굴도 봐요. 눈썹이, 코가, 입이. 화면 속 진우는 밝게 웃으며 연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나이가 안 맞아요. 민수라면 지금 14살인데. 14살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나이 말할 때. 한정우가 소리쳤다. 정말 진우는 14살이라고 대답했었다. 그럼 정말 민수일 수도. 박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장 찾아가 봐야겠어요. 한정우가 벌떡 일어났다. 여보, 진정해요. 우선 정확히 확인부터 해요. 어떻게 확인해요? 방송국에 전화해서 촬영지가 어디인지 물어봐요. 박미경이 차분하게 말했다. 한정우는 즉시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토요일 밤이라 담당자와 연결되지 않았다. 월요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동응답기의 메시지만 들릴 뿐이었다. 월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한정우는 초조해했다. 여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설마 정말 민수일까요? 왜 못 믿어요? 9년 동안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 한정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9년간 그는 손자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었다.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원을 다니며 아이들을 확인했고 사립탐정도 고용했었다. 요트 사고 당일을 떠올리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외동아들 한성민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요트 여행을 갔던 그날.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나 요트가 전복되면서 아들, 며느리, 그리고 6살 손녀는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5살이었던 막내 손자 민수만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여보, 혹시 몰라요. 정말 민수일 수도 있어요. 박미경도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민수를 엄마라고 불렀는데 아마 구해준 사람일 거예요. 민수가 어딘가에 떠밀려 갔다가.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말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한정우와 박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방송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다. 볼 때마다 진우가 손자 민수 같다는 확신이 강해졌다. 월요일 아침 한정우는 회사에 나가지도 않고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다. KBS 전국 맛집 기행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어떤 용건이시죠? 지난 토요일에 방송된 할머니네 밥상 관련해서요. 잠시 후 담당 PD와 연결되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혹시 그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요. PD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그 아이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라고 하셨나요? 네, 9년 전에 잃어버린 손자를 찾고 있는데 방송에 나온 아이가 제 손자 같습니다. PD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렇다면 우선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겠습니다.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날 오후 한정우와 박미경은 방송국을 찾아갔다. 담당 PD는 신중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한정우는 9년 전의 요트 사고와 그동안 손자를 찾기 위해 했던 노력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가 손자분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얼굴이 너무 닮았어요. 목소리도 그렇고. 박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의 나이도 정확히 맞아요. 14살이라고 했잖아요. 한정우가 덧붙였다. PD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식당에 연락을 드려볼게요.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상대방이 만나겠다고 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정우가 고개를 숙였다. 같은 시간 목포의 할머니네 밥상에서는 연희와 진우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방송이 나간 후 손님들이 좀 늘어났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엄마, 오늘도 사람들이 저한테 TV 봤다고 하네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우리 진우 유명해졌어. 연희도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바로 그때 연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KBS 전국 맛집 기행 담당 PD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요. 연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았다. 네, 괜찮아요. 사실은 방송을 보신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혹시 진우가 자신의 손자일지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연희는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손자라고요? 네, 9년 전에 잃어버린 손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데 나이나 외모가 비슷하다고 하시네요. 연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9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 정확히 진우를 발견한 때와 일치했다. 혹시 만나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연희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연희 씨, 괜찮으세요? 아, 네. 그런데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전화를 끄는 연희는 주저앉고 싶었다. 9년 동안 두려워했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연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들끓고 있었다. 정말 진우의 가족이 나타난 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진우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를 보내야 하는 건가? 9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동시에 양심의 가책도 느꼈다. 진우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 연희의 긴긴 밤이 시작되었다. 연희는 사흘밤을 뜬 눈으로 새웠다. PD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 진우는 엄마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고 계속 걱정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아요. 아니야, 진우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말요? 그럼 왜 밤에 계속 뒤척여요? 진우의 예리한 질문에 연희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목요일 오후 연희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 PD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아, 연희 씨.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만나보겠습니다. 하지만, 네, 말씀하세요. 진우는 모르게 하고 싶어요. 우선 제가 먼저 만나볼 수 있을까요? PD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내일 오후에 어떠세요? 제가 중간에서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금요일 오후 연희는 진우에게 거짓말을 했다. 진우야, 엄마가 볼 일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집에 가서 기다려. 무슨 볼 일이에요? 그냥 어른 일이야. 걱정하지 마. 진우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연희는 목포 시내의 한 카페로 향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9년 동안 이런 순간이 올까봐 두려워했었는데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었다. 카페에 들어서자 PD가 손을 흔들었다. 그 옆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앉아 있었다.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연희 씨, 이쪽이 한정우 회장님과 부인 박미경 여사님입니다. 연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정우와 박미경도 어색하게 인사했다. 자리에 앉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먼저 9년 전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한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제 아들 가족과 함께 목포 앞바다로 요트 여행을 갔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바다도 잔잔했는데 갑자기 기상이 급변하면서 강한 폭풍우를 만났고 한정우의 목소리가 메어졌다. 박미경이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다. 요트가 전복되면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6살 손녀는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5살이었던 막내 손자 민수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미경이 남편을 대신해 말을 이어갔다. 그게 9년 전이었나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9년 전 7월이었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우를 발견한 때와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다. 혹시 연희 씨가 그 아이를 발견하신 게 언제인가요? 한정우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9년 전 7월 말이었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청산도 해변에서. 폭풍이 지나간 후에 한정고와 박미경은 서로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에 희망이 번졌다. 그럼 정말 우리 민수일 수도 있겠네요. 박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연희가 필사적으로 말했다. 그래서 DNA 검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DNA 검사요? 네,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요. 연희는 순간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명분이 없었다.
진우가 동의해야겠죠? 물론입니다. 아이에게 무리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박미경이 따뜻하게 말했다. 그런데 만약 정말 그 아이가 민수라면 한정우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만약 그렇다면 연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9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진우는 저를 엄마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뭐요? 연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민수는 우리의 유일한 혈육이에요. 9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한정우의 목소리도 떨렸다. 혈육이라고요? 그럼 9년 동안 저는 뭐였나요? 연희가 울먹이며 말했다. 연희 씨, 진정하세요. PD가 말을 끊었다. 우선 DNA 검사부터 해보시고 결과가 나온 후에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져 있었다. 그럼 진우에게 어떻게 말하죠? 연희가 물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이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박미경이 말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연희는 진우와 마주 앉았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한참을 망설였다. 엄마, 왜 그래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혹시 내 진짜 가족이 나타났을지도 몰라. 진우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진짜 가족이요? 엄마가 진짜 가족 아니에요? 그게 9년 전에 진우를 해변에서 발견했을 때 기억나지? 네. 그때 진우는 다른 곳에서 떠밀려 온 거였어. 어디선가 진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진우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럼 저는 엄마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야. 진우는 엄마의 진짜 아들이야. 하지만 뭐요? 혈연으로는 다른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 진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 우선 확인부터 해봐야 해. 확인이요? DNA 검사라는 걸 해야 해. 피 조금만 뽑으면 돼. 진우는 무서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무서워하지 마. 아프지 않아. 그런데 엄마, 만약 정말 다른 가족이 있다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해요? 연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만 흘렀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저는 어디에 있어도 엄마가 최고예요. 진우가 연희를 안아주었다. 고마워, 진우야. 그런데 정말 다른 가족이 있을까요? 모르겠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좋은 사람들일 거야. 9년 동안 너를 찾았다는 건 정말 사랑한다는 뜻이니까. 진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만약 다른 가족이 있으면 엄마랑 헤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연희는 진우를 더 꽉 안아주었다. 모르겠어, 진우야. 하지만 엄마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연희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만약 DNA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면 그럼 정말 진우를 보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모자는 서로를 꽉 안고 잠들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밤이었다. 월요일 아침 연희와 진우는 목포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DNA 검사를 위해서였다. 연희는 어젯밤 한잠도 못 잤고 진우도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한정고와 박미경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색한 인사가 오갔다. 진우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차분히 바라봤다. 한정우는 진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9년 전 기억 속에 5살 민수가 이렇게 자랐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박미경도 마찬가지였다. 아이의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잃어버린 손자와 닮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진우야. 박미경이 최대한 따뜻하게 인사했다. 진우는 연희가 가르쳐준 대로 90도로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 예의 바른 모습에 한정우는 마음이 더욱 확신에 찼다. 검사실에서 간단한 체열이 진행되었다. 진우는 침착하게 검사를 받았지만 연희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자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한정우와 박미경도 같은 검사를 받았다. 모든 과정이 조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검사를 마치고 나와서 의사가 설명했다. 긴급 검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한정우는 깍듯이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병원을 나오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네 사람 모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진우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디에 사시나요? 서울에 살고 있어.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말했다. 그럼 만약 제가 정말 할아버지 손자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우의 현실적인 질문에 모두가 멈춰섰다.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정우와 박미경도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14살이라는 나이답게 진우는 상황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진우야, 그런 건 결과가 나온 후에 생각해보자. 연희가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 댁은 어떤 곳인가요? 진우가 한정고를 바라보며 물었다. 한정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큰 집에 살고 있어. 정원도 있고. 그렇군요. 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들끓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우는 조용했다. 연희는 그런 진우를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면서도 물어보기가 두려웠다. 엄마, 저 정말 그분들의 손자일까요? 진우가 신중하게 물었다. 모르겠어, 진우야. 내일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거야. 만약 그렇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14살답지 않게 깊이 있는 질문이었다. 연희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그건 진우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일 거야. 그날 밤 연희는 전혀 잠들지 못했다.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정말 진우가 그분들의 손자라면 어떻게 될까? 9년 동안 자신이 키운 아이를 보내야 하는 걸까? 진우 없는 삶을 상상해 보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다음 날 오후 네 사람은 다시 병원에 모였다.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을 때 모두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연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99.9% 일치합니다. 친할아버지와 친손자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한정우와 박미경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다. 9년간의 기다림이 끝난 순간이었다. 반면 연희는 주저앉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진우는 결과를 듣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정말 할아버지의 손자였네요. 진우의 차분한 반응에 한정고가 감격스러워하며 다가갔다. 민수야, 정말 우리 손자였어. 민수요? 그게 제 원래 이름이었나요? 그래, 한민수.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진우는 조용히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뇌었다. 낯설지만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드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지어준 이름 진우가 이제는 임시 방편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연희 씨,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민수를 9년 동안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박미경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이 연희의 가슴을 찔렀다. 이제 민수는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정우의 말에 연희가 벌떡 일어났다. 9년 동안의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9년 동안 제가 키웠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다. 물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친조 부모이고. 법이요? 그럼 9년간의 정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연희와 한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진우는 이런 상황이 불편해서 두 사람 사이에 섰다. 할아버지, 엄마 그만하세요. 진우의 침착한 목소리에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다. 저는 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14살 아이가 어른스럽게 말하는 모습에 모두가 놀랐다. 9년 동안 진우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한민수라고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진우는 차분하게 자신의 심정을 설명했다. 민수야, 하지만 넌 우리 손자야.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해. 한정우가 간절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엄마도 소중한 분입니다. 진우가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를 9년 동안 키워주신 분이니까요. 박미경의 얼굴에 고민이 스쳤다. 손자를 찾았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박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진우가 성숙하게 요청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른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14살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니. 모두가 마음이 복잡했다. 그날 밤 연희와 진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둘 다 말수가 적었고 지쳐 있었다. 평소 같으면 저녁을 함께 준비하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우가 진지하게 물었다. 진우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 돼. 연희는 최대한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제가 결정해도 되나요? 그래, 이 문제는 너에 관한 일이니까. 저는 엄마와 계속 함께 살고 싶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좋은 분들 같아요. 9년 동안 저를 찾으셨다니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연희는 진우의 성숙한 생각에 놀랐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둘 다 포기하기 싫은데. 그럴 수는 없겠죠? 진우의 고민 깊은 목소리에 연희도 마음이 아팠다. 이 아이가 이런 선택의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 밤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겼다. 진우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사흘이 지났다. 진우는 그동안 학교에 갔다가 오면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평소처럼 연희에게 학교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숙제를 할 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연희는 그런 진우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재촉하지 않았다.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한정우와 박미경은 서울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한정우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박미경도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9년 만에 찾은 손자를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괴롭혔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요? 박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성급하다니요? 우리 손자인데 당연히 우리와 살아야죠. 한정우는 여전히 강경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다. 목요일 저녁, 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결정했어요. 연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진우를 바라봤다. 아이의 표정이 평소보다 성숙해 보였다. 어떻게 결정했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연희는 진우의 의젓한 모습에 놀랐다. 며칠 사이에 아이가 훨씬 어른스러워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네 사람은 목포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진우는 평소와 달리 정장 셔츠를 입고 나타났다.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듯했다. 자리에 앉자 진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며칠 동안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모두가 긴장하며 진우의 말을 기다렸다.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라는 것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9년 동안 저를 찾으셨다는 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한정우와 박미경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하지만 저에게는 연희 엄마도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9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결과 저는 두 분 모두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한다는 게? 한정우가 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이면서 동시에 연희 엄마의 아들이고 싶어요. 모두 제 가족이니까요. 진우의 말에 박미경이 감동받았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니? 만약 가능하다면 세 분이 모두 함께 살 수는 없을까요? 진우의 순수한 제안에 모두가 놀랐다. 한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박미경과 눈을 맞췄다.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진우야,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 박미경이 따뜻하게 말했다. 정말요? 그래. 연희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너도 없었을 테니까. 연희 씨도 우리 가족이지. 한정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연희 씨, 우리와 함께 서울에서 살지 않으실래요? 박미경이 제안했다. 연희는 깜짝 놀라서 말을 잃었다. 저까지요? 물론이에요. 진우에게는 두 명의 엄마가 있으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제가 서울에 가면 할 일이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한정우가 말을 이었다. 저희 회사 본사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매일 수백 명의 직장인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에요. 연희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집은 우리 집 바로 옆에 전원주택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우가 언제든 양쪽 집을 오갈 수 있어요. 한정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요? 그럼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고 엄마와도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우가 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우리 모두 가족이 되는 거야.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가 연희를 바라보며 물었다. 연희는 잠시 망설였다. 목포를 떠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진우의 행복을 생각하면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다. 진우가 행복하다면 저도 좋아요. 정말요? 그럼 언제 서울로 갈까요?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어떨까? 그럼 진우도 새 학기 전에 미리 적응할 수 있고. 박미경이 제안했다. 그럼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진우가 손꼽아 계산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한정우는 서울에서 집을 알아봤고 연희는 목포에서 정리할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갔다.
진우는 친구들에게 서울로 이사 간다는 소식을 알렸다. 진우야, 서울 가면 우리 잊지 마. 당연하지. 방학 때마다 놀러 올게. 친구들과의 이별은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 한 달 후 이사하는 날이 되었다. 할머니네 밥상, 사장님과 직원들, 그리고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다. 연희 씨, 서울 가서도 맛있는 요리 많이 해주세요. 진우야, 공부 열심히 하고.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연희와 진우는 한정우가 준비해준 트럭에 짐을 싣고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출발하였다. 한정우와 박미경이 집 앞으로 마중을 나와 있었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박미경이 진우를 꽉 안아주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죠? 물론이지, 우리 손자. 서울에 도착한 연희와 진우는 새로 준비된 집을 보고 감탄했다. 한정우의 집 바로 옆에 있는 아담하지만 깔끔한 전원주택이었다. 와, 정말 예쁜 집이에요. 진우가 신이 나서 집안을 둘러봤다. 연희 씨 방도 따로 준비해뒀어요. 박미경이 안내해 주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연희가 감동받아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죠. 한정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한정우의 집에서 함께 식사했다. 연희가 직접 만든 목포식 요리를 맛본 한정우와 박미경은 감탄했다. 역시 연희 씨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해요. 다음 주부터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면 직원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박미경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다음 주부터요? 네, 이번 주는 푹 쉬시고 적응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돼요. 한정우가 배려 깊게 말했다. 첫 주는 정말 편안하게 지났다. 연희는 새 집을 정리하고 동네를 둘러보며 서울 생활에 적응했다. 진우는 방학이라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 여기는 어디예요? 여의도 한강공원이야. 예쁘지? 네, 정말 넓어요. 한정우는 진우와 함께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다. 남산타워, 경복궁, 명동까지. 진우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다. 박미경도 진우와 함께 요리를 하거나 쇼핑을 하며 손자와의 시간을 만끽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만들던 잡채야. 너도 배워볼래? 네. 연희 엄마한테도 가르쳐 드릴게요. 일주일 후, 연희는 한진그룹 본사 구내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첫날부터 연희의 정성스러운 요리에 직장인들이 감탄했다. 새로 오신 조리사님 요리가 정말 맛있네요.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연희는 하루 종일 바빴지만 보람을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요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한 달이 지나자 연희는 구내식당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직원들이 연희가 만든 음식을 먹기 위해 일부러 일찍 와서 줄을 설 정도였다. 연희 씨 덕분에 구내식당 이용률이 50% 늘었어요. 식당 관리팀장이 기뻐했다. 8월 말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진우는 서울의 명문 중학교에 전학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금세 새 환경에 적응했다. 엄마, 새 학교 어때? 좋아요. 도서관도 크고 시설도 좋아요. 친구들도 친절하고요. 진우는 새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행복해, 진우야. 연희가 진우의 손을 꼭 잡았다. 9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박미경이 감회 깊게 말했다.
모든 게 하늘의 뜻이었나 봐요. 한정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폭풍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네요. 연희가 웃으며 말했다.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한강을 바라봤다. 9년 전 폭풍이 가져다 준 만남이 이제는 완전한 가족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진우에게는 이제 2명의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하나가 되어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진우의 밝은 목소리가 한강 위로 퍼져나갔다. 모든 것이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9년 전 해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서울에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아름답게 완성되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9년 전 폭풍이 진우에게서 친가족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연희라는 따뜻한 엄마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년 후 그 폭풍은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로를 잃을까 두려워했던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기적을요. 진우는 이제 2명의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각자만의 사연과 형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